12월 6일 수요일, 저는 삼다울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수다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떠한 해였나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은 다가올 새해 다짐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지금 자막업체 팀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의 육성을 실시간 영문 자막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시청자분들도 채팅 남겨주시면 번역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제주도 하면 흑돼지가 아주 유명하죠. 돼지를 제주어로 도색이라고 하는데, 과거 제주도에선 경조사가 있을 때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가장 귀한 음식이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키우던 돼지 외에 경조사를 대비하여 돼지 한 마리를 더 키우곤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박PD님 안녕하세요. 불만두님 안녕하세요. 자스민님 안녕하세요. 헬로우. 민경님 안녕하세요. 귤님 안녕하세요. 김조조님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잔치라고 하고, 잔치집에 갈 때 잔치 먹으러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먹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며 경조사를 다 치를 때까지 모두가 함께 도우는 순우름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주도 흑돼지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채팅 보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김조주님, 조금 있다가 제가 구울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7595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삼다몰이라고 하니 제주도가 생각나고 가서 잊지 못할 우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작년 가을에 엄마 아빠 모시고 아이랑 신랑이랑 제주도로 가족 여행 다니면서 이곳 저곳 구경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정작 저는 구경 못했지만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사려니 숲길이네요. 엄마 아빠 두 분이 산책도 좋아하시고 경치 구경하시는 것도 좋아하셔서 사려니 숲길을 찾아갔어요. 안내센터 쪽으로 찾아가야 더 좋다고 해서 내비로는 안내센터를 찍고 갔네요. 근데 도착하고 아이가 떼부리고 울어서 신랑과 함께 차에서 아이 혼내고 달래느라 엄마 아빠만 한 바퀴 둘러보신다며 가셨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입구 쪽만 살짝 구경하다가 전화를 하니 지도만 쓱 보시고 둥그렇게 한 바퀴 걷다 오시려고 하셨는데 가도 길이 끝이 없더래요. 나중에 찾아보니 반대편 입구까지는 약 10km 정도라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나오겠지 싶으셨나 봐요. 너무 안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니 돌아가는 게 더 빠를 거라 그래서 돌아오셨대요. 오셨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복귀하셨어요. 가볍게 산책 겸 들어간 거라 물도 없이 가시고 점점 당 떨어지고 힘들고 손발이 떨리고 간신히 오셨대요. 다행히도 앞에서 핫도그 오며 몸을 팔고 있길래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몇십 년 살면서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답니다. 그날은 두 분 다 모두 꿀잠을 주무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웃으며 지나갔지만 더 가셨다가는 중간에 못 오실 뻔했네요. 경치 구경도 좋지만 모르는 곳은 잘 알아보고 보내드려야겠어요. 따라가서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었네요. 혹시나 사려니 숲길 가시려는 분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가셔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사려니 숲길을 끝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안내센터 쪽 말고 교래리 쪽에 있는 그 입구 근처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었네요. 사려니 숲길 길이가 10km 정도였군요. 정말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제주 도민인 저도 몰랐는데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반대쪽 출구까지 가셨어도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갔던 입구와 다르게 차도 가족도 없는 모습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센터 쪽은 푸드트럭이 있는데 교래리 쪽은 없어요. 끝까지 안 가고 되돌아오셔서 핫도그 등 먹거리 드셔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다 같이 완주 한번 해보세요. 예전 추억 떠올리며 더욱 뜻깊게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뿌꾸님 돼지고기 참 맛있겠죠? 저도 최애예요. 진짜 좋아해요. 박PD님, 예, 멜젓, 멜젓, 오늘 멜젓 아니고 저 자리젓을 좋아해서 저는 자리젓으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우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맞아요, 김주주님. 오늘 제가 돼지고기, 흑돼지 오겹살 굽고 김치찌개 끓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마지막에 볶음밥. 한국인은 꼭 볶음밥 맛있잖아요. 예, 피디님 그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네, 나이르님 다시 만나서 저도 반갑습니다. 라저님,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제주도 흑돼지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초간단 흑돼지 김치찌개를 먼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재료는 찌개용 고기, 그리고 김치, 새우젓,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끓여 볼게요. 일단 김치를 넣어야 되거든요. 김치를 넣고 냄비에 저는 김치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김치를 넣고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냄비에 김치와 물을 넣고 제가 지금 끓이고 있는데 물이 팔팔 끓으면 고기를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끓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예, 제가 채팅을 보고 조금 소통을 해보려고요. 달곰님, 예, 지난번 라이브 때, 예, 오늘은 흑돼지예요. 지난번에 일이 있으셨나봐요.
이 자스민님 오늘 김치찌개도 끓이고 김치 볶음밥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자스민님 오래된 추억은 언제나 소중하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소중한 추억, 예, 추억은 언제나 항상 소중합니다. 이게 판이 달궈지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판을 조금 달구기 시작할까요? 조금 달구기 시작하고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찍어 먹을 이제 젓갈 소스를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멜젓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리젓을 조금 더 좋아해서 이게 어릴 때 할머니가 자리젓을 그렇게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리젓으로 젓갈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어릴 때 할머니가 자리젓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자리젓 그냥 양념해서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추랑 이런 거 넣어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고추랑 마늘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고추랑 마늘을 썰어서 넣을게요. 고추랑 마늘은 나중에 고기 먹을 때 하나씩 같이 싸 먹어도 맛있어요. 아, 박PD님, 이게 고기가 김치찌개 끓일 때, 보통은 박PD님 말씀처럼 이렇게 볶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저는 김치랑 물이랑 먼저 넣고 끓이면, 그때 팔팔 끓을 때 고기를 넣으면 이 고기에서 기름도 덜 나오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고기를 넣어야 누린내도 안 나고, 예, 오늘 제가 하는 이게 진짜 초간단 레시피여서 좋으실 거예요. 여기에 소주를 부어서 끓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불판이 좀 많이 달궈진 것 같아서 제가 고기를 올려 놓을게요. 이거 흑돼지 오겹살. 제가 이거 구울 생각에 벌써 입가에 미소가.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사리도 같이 구울게요. 제주도 고사리 유명하잖아요. 고사리도 굽고, 그리고 제가 김치를 아까 남겨놨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구워 먹을 거거든요. 막. 네, 초간단. 저는 진짜 초간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리는 복잡하면은 하기 싫어지고, 아, 예. 요리는 간단해야 자주 해 먹고 싶고, 그리고 먹기도 편하고, 먹기가 편해야 자주 먹을 수 있고요. 이 새우젓은 이따가 김치찌개 양념으로 쓸 거예요. 소리 장난 아니죠? 지글지글지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덜 끓어서 조금만 더 끓일게요. 찌개가 빨리 끓으면 제가 새우젓도 넣고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물이랑 김치만 넣고 끓이다가 고기 넣고 고기가 익을 때쯤 새우젓이랑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벌써부터 먹을 생각에 막 침이 고여요. 김치는 지금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김치 들어간 음식은 저는 조금 오래 끓이는 게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저는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주시면 뭐 어떡해요, 넘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 신선한 고기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면 물에 한번 헹궈서 하셔도 좋으세요. 네, 맞아요. 고사리 구우면 진짜 맛있죠. 맛있겠죠.
제가 고기를 신경을 못 썼어요. 제가 이거 익는 동안 불 조금만 줄이고 두 번째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8123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주도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추억에 깊이 남을 만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힘들겠지만 제주도를 온전히 느낄 겸 자동차를 렌트하는 대신 전기 자전거 2대를 렌트해서 제주도를 여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귤농장에서 귤도 따고 바다도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맛집을 다니며 하루 종일 재밌게 돌아다닐 계획이었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해 하루를 푹 자고 아침 일찍부터 전기자전거를 렌트했습니다. 행복한 여행을 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바닷가 쪽을 따라 계획한 일정대로 이동하는데 생각보다 제주도엔 경사가 높고 오르막 내리막 길이 정말 많더군요. 설레며 시작한 마음과 다르게 힘든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전기자전거이기에 힘이 덜 들긴 했지만 진짜 문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르막길에서만 전기를 쓰며 계속 배터리를 아꼈지만 여자친구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전기를 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배터리가 일찍 방전되었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자친구와 자전거를 바꿔주고 탔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지 않아 자전거 타면 엉덩이도 그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숙소에 도착해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살이 나버려 계획했던 일정대로 놀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잊지 못할 제주도 여행이 되었고 추억으로 남아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진짜 멋진 계획이었어요. 다만 제주도를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는 아마 생각 못 하시고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바퀴 2개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약해요. 뭐 자전거라든지 스쿠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퀴 2개짜리는 저는 이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시도 못 해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지세요. 자전거 여행 하자 했을 때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되게 멋지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봤을 때 본 적 있는데 그 자전거 전용 복장에 엉덩이에 쿠션이 있더라고요. 여행 오시면서 그 쿠션 달린 그 전용복 이렇게 챙겨 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진짜 엉덩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몸살 나서 일정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뭐 원래 좀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이제 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못 하신 일정을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렌트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세요. 제주도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찌개가 좀 끓기 시작했는데 간을 제가 해볼게요. 이미 김치에 간이 되어 있어서 간을 많이 안 하셔도 되시거든요. 저는 새우젓이랑 이제 색깔 좀 빨갛게 고춧가루만 조금 넣을게요.
고춧가루만 조금 넣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조금 옮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리젓 고기 찍어 먹을 자리젓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는 옆에서 끓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끓이면 되니까 조금만 더 끓이면 돼서 불 조금 약하게 할게요. 불 좀 약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진짜 자리젓 너무 좋아요. 진짜 최애 젓갈이 자리젓입니다. 예, 맞아요. 사연 읽는데 고기가 탈까봐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고기 뒤집으려고 막 손이 나갔네요. 맛있어 보이죠? 진짜로 맛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간단한데 맛은 있거든요. 저는 간단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안 해요. 어려운 요리도 간단하게 만드는 그게 좋아요. 빈 그릇은 조금 옆으로 치워버릴게요. 아까 제가 불을 좀 껐거든요. 금방 탈까봐 불을 조금 약하게 하고 제가 고기를 한번 썰어 볼게요. 너무 약한가? 와, 소주 넣어서 그런지 젓갈에서 막 불이 활활 올라와요. 근데 괜찮아요. 저 알코올 성분 날아가는 거라서 저 날려가지고 그래 너무 센가? 혹시나 하는 밤에 조금만 줄일까요? 가라앉았어요. 이게 소주를 넣어서 불 조금 이게 화력이 되게 센가 봐요. 불 조금 더 줄일게요. 이제 젓갈은 웬만큼 끓은 것 같아서 제가 젓갈 끄고 막 고기가 딱 구워지고 있어서 제가 막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네요. 이제 찌개도 다 된 것 같고 젓갈 소스도 다 됐고 제가 이제 집게로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막 침 꿀꺽꿀꺽. 이거 찌개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볼게요.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 맛있어요. 아까 고기. 또 하나. 지금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히고. 제가 진짜 아까 이 시간을 되게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젓갈 소스에 찍어가지고 마늘이랑 고추랑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운데 맛있어요. 저는 돼지고기 구운 것도 좋아하는데 볶은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찌개 끓이는 것도 좋아해요. 솔직히 새끼 다 고기 먹으라고 해도 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거 먹다가 볶음밥 딸 거예요. 찌개 끓이는 거는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이게 뚝배기라서 이제 끓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이번에 제가 고사리에 먹을게요.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고사리 아무 양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삶기만 한 거예요. 삶기만 했는데 그 돼지 기름이 맛을 내줘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기 구울 때 소금을 안 뿌렸어요. 소금을 안 뿌렸는데도 그걸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보이기에도 맛있어 보이세요? 진짜로 맛있어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치찌개 누가 끓였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볶음밥 말씀드렸잖아요. 볶음밥을 위한 준비 과정이 조금 길어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일단 좀 뺄게요. 고기를 좀 빼고 볶음밥을 위에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근데 저거는 내가 먹을 거예요. 계속. 한 이만큼만 할까요? 볶음밥이니까. 제가 미리 밥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집에서도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잘라서 볶음밥 많이 해서 먹거든요. 뚝배기에 요리를 해 먹으면 조금 더 따뜻함이 더 오래 가서 그런지 좀 더 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뚝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김치도 같이 잘게 썰어주세요. 이게 한국인들이 이제 어딜 가든 뭘 먹든 마지막에 언제나 등장하는 그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고사리도 몇 개 이렇게 같이 볶아줄게요. 빨리 볶아야겠어요. 빨리 볶음밥을 먹고 싶어서 제가 이만큼만 썰게요. 아까 썰 때 미리 달굴 걸 제가 빨리 썰고 싶은 마음에.
참기 힘드시죠?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예요. 지금 피디님 저기 채팅에 답변 좀 해주세요. 볶음밥. 아, 저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이 막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흑돼지 비계는 다른 돼지고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진짜 돼지고기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맨날 먹어도 좋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어제도 먹고. 밥이 좀 많았나봐요. 욕심부려서. 색깔이 빨갛게 예쁘게 안 나왔네요. 지금 어떤 분들은 대략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취향에 따라서 김가루나 계란을 넣어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피디님, 클로즈업. 이게 잘 보이나요? 제 마음 잘 보이세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하트. 하트 잘 보여요? 그저 밥이 많지 않죠. 저가 이제 먹으려고 다 준비했었던 건데. 자, 밥 조금에 아까 구웠던 돼지고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쌈 싸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입에 가득 차 있어서 또 쌈을 넣기는 제가 조금 무리여서. 저도 김치볶음밥 너무 좋아해요. 하트 뿅뿅이죠?
지금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307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 1년에 2번은 제주도로 떠나는 편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막 풀려갈 갈 무렵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엄마랑 처음으로 단둘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지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소식가 엄마와 음식을 좋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저의 여행 패턴은 정말 맞지 않아서 여행 초반엔 너무나도 삐걱거리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정 중 함께 제주의 어느 수목원을 방문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곳의 식물들을 설명해 주시는 엄마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친구들과는 그동안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왜 엄마랑은 30이 넘어서야 여행을 결심했는지 후회가 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나하나 절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엄마를 챙기는 제가 너무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 괜히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음식도 먹어보고 같이 수영도 즐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던 여행이었는데 돌아보니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남는 여행이었네요. 더 후회하지 않으려면 엄마랑 앞으로도 여행을 자주 다녀야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취향이 비슷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맛집 찾아다니는 딸과 소식하는 어머니.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조금 드시니까 더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엄마와 단둘이 여행.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인 되면 친구와 많이 다니지 이제 가족하고 뭐 부모님하고 다닐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저도 친구 만나러 뭐 서울 가고 청주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도 엄마랑 어디 여행 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통영에 살 때 언니네 집에 엄마랑 딱 한 번 갔었는데 같이 배 타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네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엄마도 저도 이제 먹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먹으러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체구가 좀 작아서 많이 드시지 못하시거든요. 음식을 시키면 제가 절반 이상 먹은 건 비밀로 할게요. 여러분은 이 사연 듣고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보였나 봐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볶음밥. 안 매워요. 여기 고추 넣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치찌개? 안 매워요. 안 맵고 아까 쌈 보여주라고 하셨죠? 제가 쌈을 다시 쌀게요. 일단 밥 조금 하고 밥 조금 고기 하나
두께 하나를 젓갈 푹 찍어서 올리고 고추, 마늘 이렇게 싸서 먹었거든요. 일반 방송은 아니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입에 계속 음식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상 속 소소하고 유익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편의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편의점에는 잠시만요. 편의점에는 이렇게 1+1 상품이나 2+1 상품들이 있는데 들고 가기 귀찮아서 혹은 혼자 다 먹기 많다 등의 이유로 +1 상품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편의점마다 편의점 어플이 있고 그 +1 상품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보관해 뒀다가 구매했던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편의점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어플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어플을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구매도 가능하고 편의점 커피 구독이나 도시락 구독, 탄산음료 구독 자주 사는 품목들은 구독하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이트에서 가입하면 한 달 동안 이제 실천한 항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어플로 구입하면서 전자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커피 살 때 개인 텀블러 갖고 가서 구입하면 300원, 개인 텀블러가 없어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셨으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이라고 300원을 추가로 내는데 그 컵을 동사무소에 있는 컵 반환기에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 받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에서 200원을 받아요. 지금 현재 그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 제도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회용 컵 쓰면서 돈 내야 하고 언제 다시 구입한 매장에 가게 될지 몰라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 버는 기분이더라고요. 적립을 하려면 각각의 어플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어플과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동일하면 자동으로 적립돼요. 저 올해 이걸로 10,000원 이상 받았어요. 버려지는 영수증 안 받고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고 소소하게 삼겹살 먹어서 그런지 삼겹살이래요. 소소하게 커피값 벌어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흑돼지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다음 방송은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13일 방송에서는 제주도 갈치 요리를 소개하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삼다몰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삼다몰 채널의 알림 설정을 전체로 바꿔주세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